맛동산 먹고 즐거운 파티. 다음 6번째 Q&A는 오피스텔 한 채 갖고 있습니다. 요새 이런 경우 되게 해당 많을 것 같아요. 오피스텔 가지고 있는데 이게 청약 넣을 때 무주택인 건지 유주택인 건지 이게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아요. 이 질문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는 질문이고요. 네. 오피스텔을 갖고 있는데 내가 주거용으로 쓰고 있거나 주거용으로 임대를 주고 있다. 그러면 이거 아파트로 또는 주거용 부동산으로 포함돼서 내가 무주택자 아니라 1주택자 아니냐라고 일단은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오피스텔을 소유하게 되면 청약상으로는 주택수에서 산정이 안 됩니다. 산정이 안 된다고 하네요. 예.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오피스텔을 그러니까 아파트가 없는 분들이 내가 오피스텔을 만약에 100채 갖고 있다. 그래도 청약을 넣을 때는 무주택자로 포함이 되는 거고요. 오피스텔이 업무용인지 주거용인지는 전혀 관계는 없습니다. 이 부분 이제 새롭게 아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기준으로는 주택수로, 그러니까 주거용인 경우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근데 청약을 넣을 때는 오피스텔이 네. 뭐 업무용이든 주거용이든 상관없이 한 채든 두 채 상관없이 무주택으로 네. 간주가 된다는 점. 네. 굉장히 좋은 정보였던 것 같고요.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어떤 분들은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갖고 있는 걸로 본인이 착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무주택자인 분이 나는 가점제를 청약할 때 이제 가점으로 청약 점수가 늘어났는데 본인이 무주택자인데 불구하고 오피스텔로 주택을 갖고 있는 걸로 간주를 해서 무주택 기간을 줄여버리는 거죠. 그러면 좀 안 좋은 경우네요. 그렇죠. 그러면 본인도 이 가점에 줄다 보니까 청약된 확률이 현저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잘 인지를 하고 네. 청약을 하셔야 됩니다. 네, 잘 챙겨야겠네요. 네. 다음 7번째는 이제 상속과 관련된 좀 질문이에요. 만 42세의 이제 청약 신청자인데요. 그 주택을 소유한 적은 없다고 하고요. 2년 전에 다른 형제들과 함께 그 아파트를 공동으로 상속을 받았다가 지난해 초에 이제 지분을 판 거예요. 이 경우에 무주택으로 간주가 되는지 이런 질문이 또 많았다고 하는데요. 네. 이제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면서 뭐 오래된 주택이라든가 다가구 다세대 이제 아파트를 이제 상속을 하고 가는 경우가 좀 많이 있으신데, 그래서 상속으로 갖고 있는 주택이 있다. 그게 뭐 지분이 됐든 전체가 됐든 주택으로 갖고 있다 보니까 본인이 이 무주택인 건지 또는 무주택 기간을 어떻게 산정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많이들 좀 헷갈려 하시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상속으로 받은 이제 공유지분으로 이제 형제들 상속을 받은 주택은 청약 시에는 무주택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본인의 의지랑 상관없이 상속으로부터 이루어진 공유지분은 무주택으로 본다. 예. 예. 그리고 무주택 기간도 상속받은 지분 때문에 무주택 기간도 줄어드는 건 아니고요. 대신 네. 상속 같은 경우는 그 공유지분을 처분을 하면 네. 무주택으로 간주를 해서 유지가 되는데, 이제 어떤 고객분들은 좀 헷갈리시는 게 증여를 받은 경우가 있으세요. 예. 예, 상속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주신 건데 무모님이 생전에 증여를 해줬던 케이스는, 네. 증여 같은 경우는 주택수로 산정이 되고 무주택 기간이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네. 증여냐 상속이냐에 따라서 고객님들께서, 소위 이거 시청하신 분들께서는 그 무주택 기간이나 무주택 여부에 대해서 좀 체크를 신경 많이 써서 네네. 하셔야 되는 거죠. 이제 같은 이제 자산 이전이라고 보면 안 되겠네요. 예, 그렇죠. 상속하고 네. 증여하고는. 이제 상속은 뭐 해당이 안 되고 이제 증여는 해당이 된다는 점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이제 8번째 이제 Q&A에 접어들었습니다. 요새 그 불확실성이 좀 커지면서 이런 질문들이 많아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당첨 일단 됐어요. 계약할까 말까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계약하지 않은 경우에는 혹시 재당첨에 제한이 있는지에 대해서 뭐 어떤 불이익이라도 있는 건지 좀 궁금해 하는 질문에 대한 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래서 이 질문도 질문이 상당히 많았던 질문이고 실수를 좀 많이 하시는데, 뭐 어떤 고객님께서 예로 뭐 나는 미래에 어떤 아파트에 이제 청약이 됐습니다. 본인이 이제 불가피하게 그 아파트를 청약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청약이 됐지만 나는 계약금을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첨됐는데 그렇죠. 본인 사정 때문에 계약을 안 했다. 계약을 안 했다. 네. 라고 해서 본인은 그 분양권을 이제 포기를 한 거죠. 네네네.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뭐 6개월, 1년 지나가지고 네. 나는 또 새로운 물건이 나와서 네. 거기에 이제 청약을 넣어야지. 음. 이 기존에 갖고 있는 통장은 오래됐고 점수가 높으니까 난 이걸 쓸 수 있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는 그러니까 청약을 통해서 분양이 된 분들은
그 통장은 일단은 소위 무용지물이다. 어. 전혀 쓸 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청약 당첨이 돼서 계약금을 넣든 계약금을 안 넣든 그거와 관계없이 청약 당첨이 된 순간 그 통장은 효력이 끝났기 때문에 폐기 처분을 하시고 다시 신규로 청약 통장을 가입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나는 청약 통장이 계속 그 계약금을 안 넣었으니까 청약 통장이 유효한 거야라고 해서 청약 통장을 신규로 가입하지 않고 새로운 청약에 넣어서 만약에 또 당첨이 됐다. 그럼 어차피 이제 그런 것도 청약 후에 이제 무효 처분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본인 입장에서 상당히 아쉽겠네요. 좀 아쉽고 나름 좀 피해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청약이 당첨된 통장은 무조건 사용할 수 없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확실하게 딱 이렇게 효력을 상실한다. 네. 뭐 무효 처분이다. 이렇게 네, 그냥 말씀을- 쓰레기통에 버리시고 어우. 현금 일단 현금만 챙겨서 네. 본인 예금이나 이제 투자용 자산에 쓰시면 됩니다. 예. 아주 뭐 확실하게 좀 시원하게 대답을 좀 잘 답해 주신 것 같고요. 네. 자, 그러면은 그 재당첨 제한이란 무엇인가요가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청약 과열적에서 같은 경우는 청약이 당첨된 자와 그 세대에 속한 이제 세대원이죠. 세대원은 그 이제 주택의 종류와 지역별로 이제 새로운 신규 아파트를 청약을 할 수 없다. 소위 청약이 되더라도 당첨이 될 수 없는 재당첨 제한이라는 부분이 이제 설립이 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 뭐 수도권에 있는 과밀 억제권역, 그러니까 웬만해서 서울 지역과 더불어서 수도권에 있는 뭐 과천이라든가 위례라든가 뭐 하남이라든가 그런 주요 지역들은 다 과밀 억제권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지역의 전용 85 이하 주택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재당첨 제한이 되고요. 전용 85 초과는 당첨일로부터 3년 동안 재당첨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간을 내가 청약 당첨되고 3년이 지난지 또는 5년이 지난지 체크를 하고 다른 아파트에 이제 청약을 넣으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당첨일로부터 5년 뒤에 청약을 넣을 수 있는 분이 만약에 4년 11개월 차에 청약을 넣었다. 그런 분은 청약이 되더라도 청약이 이제 당첨이 취소가 되다 보니까 이제 무효 처리가 되는 거죠. 한 달 차인데. 그렇죠. 너무 아깝네요. 그래서 이 만 5년, 3년의 시간을 지켜주셔야 되고요. 과밀억제권역을 벗어나면 전용 85 이하는 당첨일로부터 3년, 그리고 전용 85 초과는 당첨일 때 1년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간들이 지역별로 다 상이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화면에 나오듯이 그 부분을 확인을 하시고 청약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재당첨 제한, 뭐 구체적으로 뭐 과밀 억제권역이냐 아니냐, 그리고 뭐 전용 85 초과냐 미만이냐 따라서 뭐 5년, 3년, 1년 이렇게 재당첨에 대한 제한이 있다는 거. 무려 뭐 비록 이제 한 달이라도 채우지 못하면은 당첨이 안 된다는 거. 예. 잘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이제 청약제도와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9가지를 선정을 해서 이제 답변을 좀 드렸고요.